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정재욱입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높은 교육적 사명감을 요하는 학교 폭력 업무를 스스로 자원하시고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을 도와주며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이미 각급 학교에 배부했는데 가이드북 책자를 지참하시고 본 강의를 들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도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 시행령, 그리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단위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피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 절차를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일부 조치,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금지, 제3호 교내 봉사 조치를 일부 조건부로 미기재하는 총 4가지의 개정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교육적 회복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따른 각종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흐름을 반영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회복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조정지원단은 교육 공동체 간에 발생한 각종 갈등 및 분쟁을 교육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지원단인데요. 2019학년도 회복조정지원단은 총 68건을 지원하였고 그중 44건의 조정 결과, 즉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적 관점이 아닌 서로 간의 관계 개선과 회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담당 교사와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조정 신청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조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 한 달의 조정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듯 관련 기관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복조정지원단 조정위원이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사안을 공유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동의를 전제해 사전 예비 조정, 본 조정을 통해서 조정 과정을 진행하고 차후 조정 결과와 조정 결과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조정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당사자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혹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강요로 회복조정 신청을 강요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된 경우에는 일단 조치 결정은 유보를 시켜놓고 차후 회복조정 결과에 따라서 피가해 학생 보호 조치 및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2019년 9월 법제화된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계획 지침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전담기구 해결 사안 절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담기구 사안 처리 절차를 참고해서 2019년 9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법제화시켰는데요. 일단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 기준에 부합되어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학교에서 6번 사안조사 보고서 서식, 7번 자체 해결 동의서 서식, 8번 심의 결과 보고서 서식을 내부 결재한 후에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라고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 기준은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그리고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인정한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간혹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학교장이 직권으로 긴급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 조치가 내려진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이미 내려진 긴급 조치를 학교장 직권으로 취소하시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장 자체 해결 또한 관련 학생 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 해결이 가능하며, 한 명이라도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자체 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건 인지 후 2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되고 필요시에는 1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주 이내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시고, 만약에 한 3주 이내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피해 복구 약속을 가해 학생 측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 학생 쪽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벌적 관점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복적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회복조정 지원단과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각급 학교에 배부해 드린 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이 최초 발생되었을 때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조치 결정까지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 처리 가이드북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학교가 자칫 과중한 학사 일정으로 인해서 놓치기 쉬운 서류 등을 정리해 놨는데요. 초기 대응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사안 조사 및 처리 결과 때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놨으니 학교에서도 이것을 보시고 혹이라도 학교폭력 관련 행정 업무라든가 관련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는 인지 즉시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하시고 필요시 관련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한 후에 회복 조정과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또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 최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어떻게 종결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종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간의 사안 접수된 내용과 사안 보고를 받아본 결과 대략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최종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학교폭력 아님으로 오인 신고로 조사되어 담임교사로 마무리된 최종 보고. 두 번째, 경미한 사안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학생 모두가 동의해서 이루어진 학교장 자체 해결 최종 보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 최종 보고. 이 3가지 유형의 최종 보고를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서 학교의장이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부모는 전체위원회,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학교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임기는 교원은 재직 기간을 활용하시고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 기간을 활용하시면 되고 전담기구의 개최 또한 별도의 정족수라든가 개최 성원이 없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되어 알게 된 자료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담기구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그 사안을 보고하고 그리고 회복 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삭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삭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사안들 중에 관할구역 내 다수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학교별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하셔야 되며 학교별로 사안 조사를 하시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까지도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사했던 사안과 자체 해결 여부 결과까지 담당자 협의를 통해서 공유하시고 만약에 관련 학생 측 모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가 있지만 관련 학생 쪽 한 명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학교에서 초기 대응하고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교육지원청 내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을 관장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관련 조치와 회복 조정 여부까지도
심의를 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학부모를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인력풀 개념으로 심의위원회 밑에 여러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대책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의결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도 교육장이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사안과 관련된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교사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주관교육지원청을 선정을 하고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공동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와 구성 기준은 동일하나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기보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할 교육청별로 개별적으로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조치의 형평성이라든가 관련 학생들의 수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될 수 있으면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 학교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절차,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학교는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시고 관련 학생 안전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등의 즉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를 통해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하셔야 되고 회복 조정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는데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개최 요청에 따라 최대 4주 이내에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조치는 최대 14일 이내에 관련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되고 해당 학교에게는 조치 이행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심의위원회, 즉 교육지원청 쪽에서 조치 이행 요청 공문이 오면 그 즉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또 하나 가해 학생 조치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며 불복에 따른 사후 절차를 협의하시고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치 이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교육지원청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가해 학생 조치 이행 요청에 따라 학교는 그 즉시 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일자는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소 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학교폭력 법률 제17조 제3항에 해당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복교할 경우에는 이전의 조치사항, 기재된 조치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해 학생이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교내봉사 조치는 조치 이행 기간 동안에 조치를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 초등학생은 3년 이내 다른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부로 미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재된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삭제할 수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담기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해 학생 조치 중에서 총 9가지가 있는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7호 학급 교체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데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 정지, 8호 전학조치는 원칙적으로는 졸업한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삭제가 됩니다. 다만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의 마지막 날까지 6개월의 경과가 된 사안에 한해서 전담기구에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에 기재함과 동시에 학교는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유보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내부 문서로서 가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가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유보받았는지를 혹이라도 이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출 갔을 때에도 그 소속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연계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가해 학생 재심 및 불복 절차가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 일원화됐는데 지금부터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이 불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최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학교는 조치 결정 요청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선 기재를 하시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 결정문 여부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을 유보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가해 학생 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시고 조치 사항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가 변경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관리 유보 대장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따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조치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PT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조치를 이유로 성적 및 각종 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피해를 이유로 결석한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전년도 동학기라든가 전학기에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및 다문화 탈북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며 피해 학생을 위한 전담기관 1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운영 현황은 가이드북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9가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기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안내하진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시간, 일 단위로 학교에 조치 결정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장이 그런 조치 결정 요청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 장소를 정해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조치를 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것인데 그 서면으로 통보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조치 이행 요청, 안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조치 이행을 내린 부분 그리고 교육장이 내린 조치 결정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다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교육 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조치 결정 요청에 따라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이 그 조치를 다 이행했을 때에는 사안처리 가이드북 2번 서식 학교폭력 사안보고 서식을 활용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최종 결과 보고를 교육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의 초기 대응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 학교의 역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학교에 도움이 되는 강의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